역학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요거 용수철이 나오고 용설 나오면은 진동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관련한 문제 4-1이라고 나온 문항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딱 보기에 이 정도는 수능 공부한 걸로 충분히 풀 수 있는데 많이 봤던 문제인데 하는 생각 들 거고요. 4-2번은 요거는 물리학 2 과목에 나와야 되는 원운동을 하는데 그냥 평면상에서 원운동 그냥 책상 위에다가 놓고 그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기둥에 묶어 놓고 돌리는 거 이거 2021학년도에 나오고 22학년도에도 또 나오고 우리 얼마 전에 봤었죠. 그러는 것처럼 맨날 이거 나와요. 용수철 나오든 빗면 뭐 마찰력이 가끔 나올 때도 있고 원운동 나오고 돌리고 충돌시키고 날아가고 포물선 운동하고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오늘 벌써 4회차로 공부하고 있는데 3회차 동안 우리가 꽤 많은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한 것처럼 물리 논술 특히 중앙대처럼 그 출제되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는 맨날 이거네 하는 그런 것들 그 부분 해당하는 것들 답안 작성 연습해보고 고득점할 수 있는 답안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고 물리2 관련한 내용들 급하게 빨리 정리하고 조금이라도 풀 줄만 알면은 확연하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런 것들 기출문제로 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주의사항도 있고 문제 다 봐서 알겠지만 어떻게 되는지는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또 요거 예시답안 및 채점 기준 보는데 예시답안은 조금 있다가 또 내는 거고요. 채점 기준 또 봅니다. 자, 채점 기준 보기 전에 자, 눈 감고는 아니고 보지 말고 1번 문제 풀어봤어요. 용수철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용수철에 물체 왔다 갔다 하는 그럴 때에 뭐 관련한 문제. 요거는 또 15점짜리죠. 15점짜리인데 배점 요소, 채점 기준 요소별로 항목이 몇 개 정도 이거는 계산할 게 물어본 게 이거고 중간에 살펴볼 게 이런 거니까 전에 뭐 첫날 봤던 것들처럼 5점짜리 3개밖에 검토할 게 없네. 뭐 이런 정도인가? 아니면 이런 거 할 때 3333 요 정도로 하지만 5개 요소 정도는 써야 되는가? 좀 감이 잡혀요? 아니면은 이거 뭐 물어보긴 하지만 이거 묶어서 얘기하다 보면 나오겠네 하는 것들 감이 좀 잡혔어요? 아직은 그런 생각 안 하면서 푸니? 일단 정답 내기가 바빠요? 또는 어제 풀어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채점 기준에서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 그건 감점 요소야 라고 1점도 큰 감점인데 그런 것들도 또 뭐가 있을만 했나 하는 생각 해봅니다. 자, 그런 생각 없이 풀었어요? 그러면 한번 채점 기준 볼까요? 자, 요거는 봤더니 첫날, 둘째 날 풀었던 거하고 조금 중간에 애매하게 돼 있어요. 채점 요소가 4개네요. 채점 기준 속도가 최대가 되는 조건을 논리적으로 바르게 제시해라. 5점 그랬습니다. 속도가 최대가 되는 조건이라고 이거 되게 특이한 문제입니다. 보통 어떤 채점 기준에 5점씩이나 15점 중에 5점씩이나 배점을 준다 그러면은 최종 결론 답이거나 어떤 숫자 값이 나와야 되거나 뭐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최대 속도가 될 기준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라 그랬고 그 속도를 바르게 구했다면 얼마까지 포함되지 않은 점수가 벌써 5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이거 수능에서 많이 봤던 문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요거식 전개 답 하려고 그랬을 때 내용이 이런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상황일 때는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서만 연산되고 실제 계산은 지금부터가 푸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여기부터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앞에 부분 이럴 땐 이런 상황상 이렇게 가야 돼 라는 것들을 생략하는 버릇이 들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 답안지에 5점어치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조건으로부터 보존되는 역학적 에너지를 바르게 구했느냐? 드디어 역학적 에너지 구했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는데 이게 3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빼먹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감점 요소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막 감점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용수철이 진동하고 있을 때 이런 진동이 물체가 어떤 힘을 받으면서 운동할 거기 때문에 그런 힘들끼리 상쇄될 부분 남고 힘 분해한 상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 적용되니까 최대 속도는 요때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평형점에 대한 얘기죠. 최대 속도는 평형점에서 가지니까. 힘 평형점에서 물체가 최대 속도를 가지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서술을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5점에 해당할 상당히 상세한 내용으로 구성을 다 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고요. 평형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바르게 사용하면 평형점 얘기 나왔고 역학적 에너지 구하는 방식 나왔는데 그 평형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의 표현 쓰고 결론적으로 계산해서 구하라고 했던 거 정답 맞히면은 추가적으로 3점, 4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풀 수도 있는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미 푸는 문제들 모의고사나 문제집에서 풀던 것들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상당히 큰 득점 요소를 아예 날려버릴 수도 있는 문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뭐 나하고 같이 수업 오래 했던 친구들, 뭐 여름방학 때 했던 그런 친구들은 아휴 뭐 이거 당연하지만 써줘야지 하는 생각들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은 아니 굳이 저걸 썼어야 돼? 라는 거 굉장히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이런 거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계산을 쭉 하면서 역학적 에너지 구하고 뭐 평점에서 구한 다음에 계산, 속도, 최대 속도 뭐 이런 거 구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왜 써야 될까 하는 거, 이게 강약 조절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것들인데 아 이번엔 요거 써주는 게 좋겠네. 굳이 이것까지 쓸 필요는 없겠네 하는 게 이런 내용은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문제 난이도 안 그래도 써야 될 내용들 많은가 적은가들을 다 확인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어떻게 돼요? 원래 용수철 요만큼 길이 가지는데 이만큼 늘렸어. 그러면은 원래는 물체가 이런 빗면이 있을 때는 원래 길이보다도 용수철이 더 줄어든 상태가 평형점일 수밖에 없는데 손 이렇게 했다가 잘못 놓으면은 손 놨는데도 가만히 있는 경우들 있죠. 그러는데 어쨌든 원래 길이보다도 늘린 상태에서 물체를 놓으면 물체는 반드시 진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거니까 그러면은 보존될 역학적 에너지 특정 지점에서 확인한 다음에 식 쓰고 계산하면 최대 속도는 금방 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문제가 상당히 단순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용수철의 성질상 평형점이라는 거 구해서 거기서 속도 구하는 것 크게 보면 두 단계로밖에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들을 상당히 좀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정도라는 걸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건 뒤에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 어제 풀었던 문제 보다 보면은 감점 요소가 있었어요. 채점 기준 중에. 이러이러하면은 그럼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감점 요소를 명시를 해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채점 기준이라는 거는 그 문제지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그 결과를 공개를 하기 전에는 문제를 공개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공개되고 나니까 이런 것도 있었네 라는 것도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미리 학습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뭐 있었죠 어제? 감점 요소 뭐 있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단위를 제대로 써느냐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단위를 정확한 값으로 제대로 쓰고 가느냐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이런 거는 특히 전자기 유도 나올 때 많이 나옵니다. 전자기 유도 내지는 뭐 전류의 현자기장에서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때 왜 많이 나와요? 웨버, 테슬라, 자속 막 이런 말들 나오고 표현 표기법 나오고 단위들 이상한 거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이런 용어를 쓴 게 맞나?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상적인가? 그것에서 단위가 얼마인지는 알고 있나? 라는 것들도 학생들이 문득 생각하면 맨날 계산만 하고 비례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건 특히 강조를 하는 거기도 했었는데 그래 뭐 단위 중요할 때도 있고 뭐 그저 그럴 때도 있으니까 일단은 계산하는 과정 말고 맨 끝에 답이 나왔을 때 중간 결론 또는 답 최종 결론이 나왔을 때 수치값에 대해서는 단위 붙이는 것 좀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까지 그 기억으로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러저러 해가지고 물체의 최대 속력을 얼마 미터 퍼 세크다라고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막 문자로 나타냈어.
뭐 어떻게 해가지고 결론 다 써가지고 맨 마지막에 최대 속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다 써놓고 바로 미터 퍼 세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여기서 나타내준 문자 값들에 대해서 M 킬로그램인지 L 미터인지 K 뉴턴 퍼 미터인지 G 중력 가속도 10 미터 퍼 세크 제곱 쓰고 뭐 그러고 있는지를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런 어떤 문자가 있을 때 그것들 간의 관계성은 수식으로 다 나타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2분의 1 kx 제곱 줄이라고 줄 단위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쓸 수 있을 때는 언제예요? 이렇게 쓸 수 있을 때는 줄 단위가 나타날 때는 k 값이 뉴턴 퍼 미터, x 값은 미터를 쓸 때만 결과가 줄 단위 나타나는 거지. 마구잡이로 예를 들어서 k 값에다가는 뭐 피트 퍼 미터 뭐 이런 거 쓰고 x 값에다가 인치 쓰고 이랬는데 그 숫자 그대로 대입하면 줄 단위로 정확하게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문자들 이렇게 제시만 해놓고 그것들은 얼마 미터다, 미터 퍼 세크다 라는 것들 얘기 안 해주면은 속도니까 당연히 미터 퍼 세크겠지 이런 거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업했던 잔상 가지고 요거 단위 꼬박꼬박 하면 써줘야지 하는 거 잘못하면 감점 당하잖아 하고 쓰면 오히려 이게 감점이죠. 이게 단위가 뭔 줄 알고 벌써 써? 이거 킬로미터 퍼 세크는 어쩌려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상황 보면서 이럴 때는 이랬으니까 요거는 항상 주의하면서 써야지 한 게 오히려 감점 요소가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라는 얘기 하고요. 그리고 1번, 2번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기도 한데 여러분들 제시문에서 제시문 다 이거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제시문 다 그러지 않아요? 이거 몇 번 봤죠? 이거 그렇습니다. 제시문 다 보면 어떤 벡터 C에 대해서 각도 세타를 이용하면 CX라는 어떤 벡터의 성분값이 CY라는 성분값이 C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 똑같은 제시문을 계속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작년, 재작년 뭐 이런 때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똑같은 얘기 써준 적 있어요. 뭐 중앙대에서는 벡터 분해에서 그것들의 성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것도 꼬박꼬박 다 강조를 하면서 그게 힘을 분해하는 게 됐든 속도를 분해하는 게 됐든 포물선 운동이면 속도도 분해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됐든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어제 풀었던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자기장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 여기서 30도 60도 뭐 이런 지점에서의 또 접선 방향 자기장 그것도 분해하고 이러는 것들 꼬박꼬박 나타내 주는 거 그런 문제 풀 때는 이제 그림도 같이 그려주는 게 보통일 텐데 그렇게 하면서 분해하는 거 보여주기를 또는 그걸 이용해서 풀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2차원 운동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자주 나오기도 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요런 거 뭐 자주 봤던 내용이야 하는 것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도 중요하지만 제시문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시문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문제를 푸는 방향성 따라가야 되는 길 풀이법은 하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등가속도 운동식 그래프들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건 무조건 운동량, 충격량, 일에너지 가지고 풀 수 있다 그랬죠. 일에너지, 뭐 운동에너지의 정의, 일의 정의가 여기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하면서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를 풀 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학생들이 다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채점을 할 때에는 나는 학생이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얘는 갑자기 이렇게 풀었네 그랬을 때 뭐 이것도 맞는 방법이지 라고 그랬을 때 점수를 동등하게 주기가 힘듭니다. 풀이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나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채점 요소, 요 배점 요소들을 어떻게 건드렸는지 이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 풀 때는 요 방법으로 풀어주세요. 요 방법을 풀면 내가 채점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게 제시가 돼 있는 게 그게 제시문이죠. 제시문, 뭘 제시를 하냐? 풀이를 이런 방식을 따라가 달라라는 걸 제시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모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운동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전체 합하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된다. 아는데요? 그거 쓰란 얘기죠. 이거 괜히 알짜 힘
질량으로 나눠서 등가속도 운동 아니죠 이거는. 아무튼 가속 운동 그래프 막 그리고 해가지고 푸는 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디 뭐 평형점을 기준으로 여기에서의 물체가 받는 힘을 질량으로 나눠서 가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하면서 막 가속도 그래프 그려가지고 얘가 여기 평형점이라고 쳤을 때 뭐 이거 평행이동 했더니 여기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뭐 이런 넓이가 R자임에 한 1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죠. 에너지 개념 이용해라 라는 거. 뭐 에너지 개념 이용하지 않은 친구도 없었겠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한번 정확하게 언급을 한 거고, 물체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을 R자 힘이라고 한다. 당연한 얘기인데 R자 힘이 0인 상태를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한다. 제시문에 나온 용어나 여러분들 그거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답안지에다가 제시문 어디에 의하면 이라고 하는 것들 용어 인용해가지고 원하는 내용 인용해서 쭉 서술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여기 나온 뭐 R자 힘이란 용어를 쓰고 싶구나, 뭐 그게 0인 평형 상태 뭐 이런 용어도 쓰면 좋겠구나 하는 것들 일단 힌트로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벡터 분해해야 되면서 라는 1번 문제에서는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죠. 1번 문제에서는 원운동까지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2번 문제 풀 때에는 V는 R오메가, F 90력은 M R분의 V 제곱, M R 오메가 제곱 뭐 쓸 때가 있을 걸 하는 거 얘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제시문에서 이런 거 충분히 이용을 하거나 이게 말이 길어지거나 내가 써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써야 될지 용어가 내가 말이 잘 안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풀이 과정에 대한 제시, 방향성에 대한 제시이기도 하지만 뭐뭐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심은 나에 의하면, 제심은 다에 의하면 또는 의하여 뭐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야 이런 성질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이렇다는 게 일반적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거 인용해서 쓰든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얘기 쭉 서술해 나가면 돼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이용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제시문 아예 안 보고 문제부터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시문에서 알려준 거는 자 제시문에서 이러이러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이럴 경우는 보존된다 예를 들어서 알려줬다고 치자. 그런 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때 어제도 얘기했고 그제도 얘기했고 계속 강조했는데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때 무슨 법칙을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법칙이 지금 성립된다, 적용 가능하다는 조건을 확인하고 적용해서 전개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법칙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 그냥 보존돼 라고 나와 있으면은 이걸 자세히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조건을. 제시문에 의하면 이러이러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므로 문제에서도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끝! 하고 넘어가라고. 그러니까 서술을 무작정 열심히 자세히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빠뜨리면 안 되긴 하겠지만 제시문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조건을 너무 상세하게 네가 재설명하지 말고 이렇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다 인정하고 넘어갈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채점 안 할 거야 라는 뜻이기도 하고 간단하게 요거를 인용해서 쓰기만 해도 돼 라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출제자도 알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등등등이 조건을 확인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를 엄밀하게 얘기해서 딱 이렇게 서술하기가, 그럴 때는 요거는 확인 안 할게. 이럴 때 보존되니까 너도 보존된다 그냥 해도 괜찮아 라고. 답안지 쓸 때 강약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굳이 이것까지 써야 돼? 요거는 이번에 꼭 써야지 라는 것들, 아리까리한데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문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내가 상세하게 쓸 필요까지는 없구나, 간단하게는 언급을 해야 되는데 제시문 이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 빼고 요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써야지. 요거 쓰다 보면 시간 모자랄 수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쓰니까 요거 많이 써야지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는 기준이 다 제시문에 있습니다. 제시문 안 읽고 문제 마구잡이로 그냥 막 계산부터 시작하고 한 친구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런 학생들이 전국에 깔려 있겠죠. 걔들이 다 이제 중앙대 시험 보러 오겠죠. 근데 걔들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계산식 막 쓰겠죠. 채점 기준 보면 얘가 이항을 잘했냐, 통분, 약분, 덧셈, 뺄셈 잘하고 있냐 안 물어본다 그랬죠. 채점 안 할 거 막 쓰고 있겠죠.
뭐 이렇게 표시하고, 왜냐하면 뭐뭐뭐뭐를 1에 2를 대입하면 뭐 이런 거 쓰고 있겠죠. 근데 채점 기준에 뭐 대입을 잘해가지고 이항도 잘하고 인수분해를 잘하느냐 안 보잖아. 수학적 계산 능력이 탁월한가 이런 거 안 보고 있잖아요. 이거 열심히 시간 들여서 썼는데 전혀 채점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걸로 답안 채우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점 요소들 찾아내는 요령 쏙쏙 뽑아가지고 그것만 싹 채워가지고 합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을 미리 내가 얘기를 하느라고 여러분들 어제, 그러니까 첫날 나눠주고 전체적인 내용 많이 들어있는 내용 주고 거기에서 탄성력 관련한 문제 M값, 뭐 L값, X값, D값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런 값들 각각 다 구해봐라 하는 거 집에서 풀어왔어요. 뭐 그 정도는 수능 준비 충분히 했던 학생들은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에 대한 기본 연습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런 의미로 크게 세 가지로 각각의 수치값들이 이렇게 달라졌을 때 뭐 최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대 속도는 얼마인가 주기까지 구하는 거 연습해보라 그랬는데 풀어왔니? 안 풀어왔니? 집에 가서 안 풀었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하고 충분히 연습이 됐으면 이 문제는 뭐 그 중에 한 가지 좀 포함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자, 요 문제 뭐 상세한 계산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요것도 얘기해야 되죠.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 뭐예요? 요거 뭐예요? 여기 제로라는 것도 나와 있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이거 신경도 안 쓰고 막 푼 사람 많죠? 이게 뭐야? 우리는 맨날 원점 플러스 x 플러스 y 방향 원점 1, 2, 3, 4 x는 플러스 3 x는 마이너스 1처럼 나오는 이런 좌표계에 익숙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하게 이게 뭔가 길이, 위치, 변이 등등을 나타낼 때에 x축을 여기가 0이야. 요쪽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좌표 그게 L0 여기가 L1 좌표 표현을 이용해서 그럼 이만큼의 길이 등등을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평형점일 때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평형일 때 그때 물체가 받는 힘은 아무래도 이쪽에 있겠죠. 여기쯤 돼가지고 여기 있을 때 이 길이의 크기가 뭐 델타 x다라 그러면 여기의 좌표 자체는 플러스 L0 마이너스 델타 x 되는 그런 지점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평형점 표현에 대해서도 용수철이 원래 길이보다 델타 x만큼 줄어있는 이런 지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 이게 축 이런 방향 나와 있고 플러스 방향 나와 있고 원점이 여기로써 라는 거 나와 있으면은 그런 점들을 좌표 표현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요런 것들도 다 확인 안 하고 그냥 어쨌든 말만 맞으면 되지 않겠냐 뭐 그러면서 푸는 친구들 있는데 그게 다 감점 요소죠. 아니 내가 뭐 미쳤다고 x 이렇게 표현해줬냐 하는 것들 다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문제에도 사실은 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질량이 m, 킬로그램 그런 거 안 나와 있습니다. 경사의 각도가 30도인 곳에 용수철 상수 K, 뉴턴 퍼 미터라고 안 나왔어요. 이러이러한데 용설의 길이는 L0인데 경사면과 나란한 X축 방향으로 경사면과 나란한 이쪽에서도 어쨌든 이것과 나란한 방향 늘어나는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뭐 정확하게는 또 X축 플러스 방향으로 라고 해야 될 텐데 물체를 잡아당겨 전체 용설의 길이가 L0가 되도록 또는 용수철과 물체가 맞닿은 지점이 X축 좌표상 L1이 되도록 한 후 가만히 놓았을 때 최대 속도 구하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마찰과 용설의 무게는 무시를 하며 이러이러한 값들 당연히 알겠지만 사인값 뭐 30도 코사인값 다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답안 뭐 요거는 그렇게 좋은 예시답안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 채점 요소들 제시한 것과
대응시켜서 썼을 때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학교 측에서는 이런 식의 서술은 들어가면은 무난한 뭐 그래도 답안이라고 쓸 수 있겠다, 평가하겠다라는 얘기니까.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알짜임이 0인 조건으로부터 용설의 원래 길이에서 줄어든 길이, 나는 델타 x라 그랬는데 스몰 l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데, 자, 요게 대응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델타 x 또는 스몰 l만큼 용설이 압축됐을 때가 평형점이야, 막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거 요 정도 쓰면은 대응되는 요거 5점 다 가져가니?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는 5점이나 해당하는 거기도 하고, 또 앞에서 이제 평형점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 물체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 거죠. 물체가 마찰없는 경사면, 30도 경사면 위에서 받는 힘은 당연히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 mg, 경사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경사면으로 받은 수직항력 n, 그리고 용수철이 원래 길이보다 늘어났거나 줄어들었냐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은 달라지는 경사 나란한 방향으로의 k 델타 x 뉴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물체는 경사면 위에서만 운동하므로 mg를 분해할 필요가 있겠죠. 경사면에 대해서 나란하게 가해지는 힘, 수직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 얘는 이상하네, 얘를 분해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그랬을 때 이 힘에 대해서 요 각도가 30도니까 그림 그려줘야 되죠. 그림 그려주면 요거 30도니까 요거를 mg 코사인 세타 성분과 mg 사인 세타 성분으로 나눌 수 있으면 뭐로, 요런 얘기들 미리 다 해주고, 그래서 이쪽으로만 움직이면 요거는 상쇄되어야 하겠다, 이런 얘기 써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왜? 대놓고 벡터 분해하는 모습에 대해서 니들이 알고 있겠지만 이거 하라고 그러면서 C벡터에 대해서 분해하는 거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요 안에 다 녹아 있어야 되는 거겠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요거 상쇄되고 나면은 경사 아랫방향으로 mg 사인 세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경사 위로 또는 아래로 가해질 탄성력 k 델타 x 뉴턴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라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물체가 알짜 힘이 0이 되는 평형점, 또는 여기서는 힘 평형점이라고 해도 용어는 뭐 제시문에서 쓴 그 용어 그대로 쓰는 거니까 더 좋겠네요. 힘 평형점은 용수철이 델타 x만큼 또는 스몰 l만큼 수축되었을 때, 수축 시 경사 윗방향으로 가해질 탄성력과 중력의 경사면 성분이 같을 때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써주면서 이런 거 쭉 써줘야 15점 중에 5점씩이나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이제 생각을 해줘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물체가 역학적 에너지가 뭐 계속 보존이 될 텐데 하면서 하는 것들도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v제곱, mgh, 또 2분의 1 kx제곱, 이런 것들 다 합한 게 지금은 이렇고 나중엔 이럴 수도 있고 하는 것들, 경사 나왔으니까 어디에 대한 높이 같은 것들 다 설명 가능하죠. 그래서 mgh도 쓸 수 있고, 그때 길이 변화, 길이 상황에 대해서 쓸 수 있고, 뭐 그래가지고 보존이 됐다면 하면서 물체 이만큼 당겼을 때 그때 기준으로 역학적 에너지, 평형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비교, 그 다음에 계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쭉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요거는 조금 특이한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한데, 이러이러하게 되는 게 일단은 평형 조건이면서 용수철의 길이가 L1일 때 역학적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라고 그러면서 2분의 1 K 뭐뭐뭐 제곱 더하기 2분의 1 MGL 해가지고 요거, 자 여러분 요것도 조금 주의는 해줘야 되는 건데, 최초 상황 요 평형점에서 요 두 군데 역학적 에너지 비교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다 요령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매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대 명문대예요. 좋은 학교입니다.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다 몰려와서 시험 보려고 붙으려고 열심히 하지, 이상한 학생들 막 몰려와가지고 뭐 이거 어렵네 허허 그리고 안 풀고 이런 친구 없습니다. 다 잘해요.
그런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 자체는 잘 푸는데 이런 거 아니 왜 문제를 안 읽지 싶은데 자 여기서의 최초 역학적 에너지를 일단 쓰고 싶어. 최초 역학적 에너지 쓰고 싶어. 그럴 때 당연히 이만큼 늘려서 손을 놓는 순간이자 이 끝에 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는 뭐 계산 쓸 필요도 없이 제로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를 써야 될 거고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늘어난 길이 크기이니까 L-L0만큼 이렇게 쓰긴 해야 되겠어요. 쓰긴 해야 되겠는데 뭐 여기서도 이제 쓰겠죠. 평형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그때는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고 맥시멈일 거고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쭉쭉 이제 써주고 할 건데 자 좋습니다. 그건 좋기는 한데 자 여러분 MGH 쓸 거예요. MGH L0, L1 뭐 이런 길이 알고 뭐 델타 X 이런 거 이용해서 사인 30도 대입을 해줘야지 2분의 1 그거를 대입을 해줘야지 길이가 나올 수 있을 건데 MGH는 엄밀히 말하면은 기준에 따라 달라지죠. MGH H 값은 H 값. 자, 내가 물체를 들고서 여기쯤 했을 때 여기가 MGH H는 1m다.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죠. 1m 그냥 쓰면 되는데 싶은데 여기는 건물이 6층이죠. 6층이라서 저기부터 재면 어우 이거 10몇 미터 된 점이야. 뭐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MGH에서 H는 임의로 정할 수도 있는 거고 합리적인 높이를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자 높이 기준 H의 기준 어디로 잡을래요? 여기서 예시 답안에는 L1을 기준으로 해서 L1 현재 길이 기준으로 사인 330도 2분의 1 하니까 2분의 1 이용한 것처럼 썼는데 거기선 그렇게 했지만 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도 충분히 문제 푸는데 이상 없겠지. 용수철 원래 길이 점 기준으로 한 높이 요 L1-L0 곱하기 사인 세타 한 거를 현재 포텐셜에 써도 괜찮겠지. 자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원래 기준을 잘 정하면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상관없어요? 이게 은근히 계속 얘기합니다. 다들 잘해요. 답은 다 맞아요. 동점자를 가리는데 미묘하게 어떻게 보면은 쪼잔하게 치사하게 점수를 가르는 방법입니다. 뭐야? 여기서 길이, 거리라는 걸 얘기를 안 했잖아요. 좌표를 얘기를 했잖아요. 좌표를 얘기를 했잖아. 모든 변이, 길이, 거리들의 기준을 원점을 두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기준은 여기라는 뜻입니다. 기준은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는 요 지점까지의 높이가 L1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L1 사인 세타가 현재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맞아요. 학생에 따라서 최초 기준이 되는 지점은 0으로 놓는 게 습관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제로, 여기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여길 기준에서 양수값만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관련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제일 최저 지점을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준으로 찾는 습관이 되어 있는 친구도 있을 건데 여기서는 내가 좌표계를 내가 제시를 했잖아. 왜 내 얘기 무시하니? 너 합격하기 싫으니? 이거밖에 안 되는 거라고. 좌표계 제시를 했을 때는 원점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X, Y, 지면 나란한 수직인 좌표계는 아니지만 요런 좌표계 안에서 거리 재는 건 모두 여기 기준이다 라고 하면서 쓰는 거. 같은 말로 이제 평범하게 예를 들어서 폼을 써는 동안은 물체 있다 그랬을 때에도 여기에서 여기가 기준점 아니면 여기가 기준점 이건 별로 안 헷갈리는데 어차피 여기가 기준점이니까 높이가 얼마 지점 플러스 y 위 방향 오른쪽이 플러스 x 방향 해가지고 요 지점 요 좌표 같은 거 얘기할 때 다
당연히 여기 기준 아니죠. 출발하는 데 기준 아니죠. 여기 원점 x, y 뭐 이런 거 있으면 요거 해가지고 좌표 읽어주거나 방향 나눠주는 거. 워낙에 학교가 좋은 학교이고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학생들은 특정 학과에 다 몰려있다 보면은 다들 실력이 똑같다 보니까 답안지가 똑같다 그랬습니다. 답안지 채점 보면 어쩜 그렇게 틀리는 거, 오류 나는 거, 잘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미세한 점수 차로 합불이 결정이 되게 할 때는 이런 것들도 이걸로 해서 점수를 가릴까? 너무 억울한데요. 이렇게 푼 것도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내가 이걸 표시해줬잖아. 그럼 이거 따라가라는 얘기지? 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줄여야 됩니다. 은근히 이 문제가 쉬워 보여도 감점 요소가 많은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 자체 풀이가 쉬운 문제, 난이도가 낮은 문제, 문제 자체 풀이는 어려운 문제, 어떤 게 편안한 문제고 어떤 게 까다로운 문제라고? 쉬운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고 어려운 문제가 편안한 문제라고. 쉬운 문제는 어차피 학생들 다 답은 맞을 건데 거기에서 내가 주의사항을 아주 조심하면서 정확한 풀이를 해줘야 되는 거다. 어려운 문제 어차피 애들 다 못 풀 건데 나는 답만 찾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은 합격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딱 보기에도 1번은 1번은 쉽고 2번은 뭐 이제 우리 원운동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 맞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1번 문제 답안을 굉장히 이렇게 신중하게 적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썼어요? 그냥 다 푸느라고 이제 정신 없었나?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의 응시자가 이거 문제 풀어야지. 그러면서 이거 쉽네. 막 자기 맘대로 풀고 답안지에 연습장화 하면서 막 그렇게 계산만 하고 빵점 맞고 빵점을 안 맞겠죠. 한 3점 맞겠죠. 그렇게 하고 2번 문제는 이거 어렵네. 그래서 포기 막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요령껏 득점에서 쏙쏙쏙쏙 이렇게 체리피킹 해가지고 쫙 풀면은 뭐 손쉽게 고득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뭐 관련한 풀이 과정에 대한 얘기, 이론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제 숙제처럼 한번 풀어오세요 라고 했던 것하고 이제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4-2번이라고 나오는 2번 문제 역시 내가 이런 문제 있을 거야 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잠깐 소개도 했었는데 자, 여기에서도 또 연습했던 문제들처럼 책상에 실험대에 구멍을 뚫어서 추와 물체를 놓고 돌리거나 파이프의 관 속에 실을 연결해서 추 놓고 물체 놓은 동안에 돌리거나 그런 거 아니고 뭐 공교롭게도 뭐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작년 기출 문제하고 똑같은데 2년 연속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관람차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죠. 자, 여기 보면은 원래는 이 막대 같은 거에다가 줄 매달아서 물체 이렇게 놓으면 물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용수철이었을 때는 이만큼 늘어나기를 mg는 kx k 델타 x 될 만큼 늘어나서 물체 띠용띠용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살짝 들어서 적당히 늘린 다음에 뿅 던졌더니 얘가 팽팽팽팽 이렇게 돌아가더라. 용수철은 앵간히 늘어나 있고 원래의 길이에 비해서 적당히 늘어나 있고 물체가 요 각도, 요 높이 여기 있는 지면의 나란한 평면상에서 돌아가더라. 원운동을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을 때 내가 이걸 절묘하게 적당히 잘 늘려가지고 용수철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이렇게 진동하면서 물체는 나름 돌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길이가 유지가 되면서 평면상에서 잘 돌고 있더라 라고 하면서 여기 원래 길이가 L인 것에서 전체 이 꼭지점 끝으로부터 막대 끝으로부터 물체까지 요거 길이 중요하죠. L 플러스 X를 가지고 위의 각도 뭐 세타라고 일단은 나왔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물체는 지금 요 평면상에서 평면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지면과 나란한 평면상에서 적당히 요렇게 도는 각속도 오메가로 돌고 있습니다. 질량 mkg이고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요거 원운동에서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 물리학 투 공부 제대로 안 하면은 굉장히 생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원운동에 대해서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조건은 이렇게 된다. 물체가 받는 힘을 구하자. 물체는 연직 아랫방향으로 중력을 받아요. mg. 물체는
용수철 달려있고 지금 여기 평면 같은 거 되어 있는 거 아니니까 이쪽으로 뭔가 늘어난 용설에 의한 탄성력을 이쪽으로 받겠네. KX. X라고 얘기했죠. K 델타 X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힘은 다 찾았다. 그런데 물체가 현재 평면상에서 돌고 있다면 평면을 벗어나면서 돌고 있진 않다. 그런 방향으로 움직임 가속도가 없다. 그러면은 평면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할 힘,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평면을 벗어나는 방향, 평면의 법선 방향으로 가야지 요 힘, KX 코사인 세타는 같아야 되겠다. 이런 거 서술하고요. 똑같은 문제 벌써 2022학년도 문제에서 풀어봤고 연습 문제도 풀어봤잖아. 그렇게 해서 평면에서만 움직일 조건을 찾는 거, 뭐 이런 문제 접근하는 기본 요령이고, 그러면 물체가 받는 힘은 요거 돌고 있는 거 원운동 할 때는 이쪽 방향으로 중심 방향으로 힘이 가야 되는데 요거네 요거 하면서 KX 사인 세타 뉴턴의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이런 표현 쓰라고 했죠. 구심력 역할을 한다. 구심력으로 작용한다. 또는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라는 표현 쓰라고 그랬습니다. KX 사인 세타라는 힘이 구심력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는 알짜 힘, 뭐 이거 표현 전체를 중력과 탄성력의 합력, 알짜 힘이라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상쇄되고 나머지 탄성력의 그 나머지 성분 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 KX의 사인 세타라는 힘의 크기라는 것은 질량 m짜리 물체에서 m R분의 V제곱이라고 쓰거나 m R 오메가 제곱이라고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선속도 V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없고 오메가 각속도를 얘기를 해줬으니까 요 식을 쓰는 게 더 좋겠다. 요거는 앞에 그 제시문에서 식도 나와 있기도 한데 구심력에 대해서 쓰는 방식에 요거 두 가지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뭐가 쓰일지 몰라요. 경우에 따라 한 가지가 강제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M 값은 알면 되는 거고 R이 뭐지? 라 그랬을 때 R 값은 현재 돌고 있는 원운동 반지름 어떻게 되냐? 이거 전체 길이 알려줬잖아. L 플러스 X의 사인 값 되는 거 여기 R 값에다가 L 플러스 X의 사인 값 대입해서 여기도 사인이네 상쇄되고 뭐 이렇게 전개 해가지고 X 또 있네 하는 거 이거 계산하면서 쭉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각속도의 이런 운동이 가능한 각속도의 범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라 그랬어요. 원래 이렇게 푸는 거였는데 범위가 아니라 오메가는 R 자리에 쓴 거 사인 지워지고 L분의 X 루트 해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답인데 라고 해야 되는데 오메가 값에 범위를 물어봤다라고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서 황당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범위라는 게 무슨 얘기겠어? 뭐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겠어? 요 대입을 해보면은 m 넘기고요. 오메가 제곱이 n분의 kx 사인 세타는 여기서 없어졌을 거고 L 플러스 X분의 뭐 이런 거 하나 남아있는 거 이거 곱하고 뭐 이런 건 하나 남겠죠. 그래가지고 오메가는 요거 루트 값 씌워가지고 계산만 마지막으로 더 해주면 되는 거기는 한데 그렇기는 한데 오메가 값에 그 가능한 범위를 각속도의 범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뭔 얘기겠니? 뭔 얘기겠어요? 여기에서 범위라는 말이 왜 나오지? 그랬을 때 상황상 뭐 요거 K 값은 용설상 써서 주어지는 거고 M 값은 뭐 당연히 적당하게 주어질 거고 뭐 그리고 X 값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달라질 수도 있나 싶기는 한데 X 값은 그 범위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답도 보면은 요런 거에서 이거를 찾기가 되게 이제 답을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싶기는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식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거 똑같습니다. x를 범위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식으로부터 x는
K-M 오메가 제곱 분의 M 오메가 제곱 L 뭐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식과 물리량을 정리했더니 뭐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1이다 라는 것도 알았으면은 운동 가능 각도 세타 조건으로부터 오메가 값의 범위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 요게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전형적인 문제 풀이 방법 다 알고 있는 또는 물리투에서 연습이 충분히 된 친구들도 아 이거 순서대로 매뉴얼대로 쭉 풀어서 답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범위란 말은 내가 처음 듣는데 싶은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그런 걸 공부를 미리 해갔냐 안 해갔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타라는 거는 당연히 0도에서 90도 사이일 수밖에 없다. 90도 넘어갈 수도 없다. 뭐 이런 거라든지 X라는 것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는 불가능하겠다. 이런 것들. 좀 상세히 살펴보다 보면 당연할 만한 것들이 범위로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였었는데 뭐 요거는 좀 별도로 뭐 생각을 깊이 해보면 알아듣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까지는 외길수 순으로 문제 풀다 보면 뭐라고? 어려운 문제는 푸는 방식 전형적인 거 따라가다 보면 득점 요소는 자연스럽게 건드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편안하게 문제 그냥 뭐 연습 문제 푸는 것처럼 뭐 쓰는 것 중에 채점 요소는 다 건드려 있겠지 생각하면 되겠다는 거죠. 중력, 탄성력, 크기 바르게 구하면 각각 1점, 그래서 2점. 구심력, 크기, 방향 구하면 2점. 벡터 분해, 힘, 평형 이런 것들 뭐 당연히 다 있는 거고요. 늘어난 길이를 이것들 쭉 다 종합해서 잘 나타내면 3점. 코사인 세트를 오메가에 대한 함수로 여기부터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범위에 대한 설명인데 그거 2점. 운동 가능한 각속도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는 거 그대로 대답 이제 결론을 제대로 냈으면은 또 그게 2점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배점 요소가 이제 한 6개 정도씩이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나타납니다. 맨날 중앙대에서 강조하는 논리 전개가 맞으면 뭐 계산상에 약간의 실수가 있어도 절반 이외의 부분에서 부분 점수는 부여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답안의 완성도 수준에 따라서 항목별로인데 여기서 지금 항목이 6개나 되네요. 이번에는 0.5점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 개판으로 쓰면 6항목에서 각각 0.5점씩 3점 갑자기 깎일 수도 있고 또 잘 쓰고 따로 잘 쓰고 뭐 예술이야 그러면은 이론상으로는 항목별로 6개 3점이 가산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좀 점수 차이가 더 많이 날 수 있는 게 항목이 많은 그런 문제였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이 다 이런 것들 맨날 나오는 거 또 나오고 하니까 이 정도 문제의 기본적인 접근까지는 그거까지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했습니다. 상세한 계산은 어차피 여기다 해설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전체적인 개요와 풀이, 방향, 그리고 주의사항들, 배점 요소 이런 거 한번 읽어내는 그런 연습까지 해봤어요. 자, 이게 2021학년도 문제기는 한데 요거에서 그 얼마 전에 또 몇 년 전에 중앙대에서 이제 그 0점 사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속출했던 그런 문항이 있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분 뭐 충분히 잘 풀 수도 있겠지만 2018학년도에 중앙대에서 어떤 물리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 물리 문제 합격자들도 다 틀리고 합격했어요. 맞은 친구들은 뭐 여유 있게 합격하고 합격자들이 뭔 소리인지 몰라서 그냥 찍고 나왔어요. 뭐 이러는 문제가 있고 그냥 백진했는데 수리논술로 붙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 수강생들 중에 나중에 합격하고 얘기한 친구들 얘기한 거예요. 그런 문제로 요거 또 풀어볼 건데 요거는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풀고 쉬는 시간 동안에 질문, 개별적으로 질문할 거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얘기하고 갑시다. 1번, 2번 있는데 요번에는 우리가 지금 풀 1번, 2번 문제는 1, 2번 합쳐가지고 30점인 건 동일해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1, 2번 각각 15점, 15점인 문제만 봤었는데 여기서는 문제 1번은 10점 배점, 문제 2번은 20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었었던 문항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문제 풀기 전에 좀 으름장을 놨죠. 이거 어려워. 뭐 학생들 되게 못 풀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뭐
뭐 이 정도는 나도 풀 수 있겠는데 뭐 쉽게 풀었는데 뭐 함정 있나 이런 생각이 든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게 느꼈을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는데 이게 혹시 이제 이런 이유에 의해서 쉽게 느껴졌을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2번 문제의 경우 특히 1번 문제보다 더 당연히 어렵겠죠. 내용이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돼 있는 거니까. 힌트 그래가지고 단진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A와 B를 연결하는 줄에 장력이 항상 걸려 있어야 한다라는 힌트가 원래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요 힌트를 이용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푸는 게 수월했느냐. 아, 이거 없었어도 잘 풀 수 있다. 뭐 이게 있는데도 난 뭘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러는 것 때문에 마지막 조건,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단진동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 확인하라라는 것 때문에 이게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었던 문제기는 합니다. 물론 이때 그 수리논술하고 같이 풀면서 뭐 정신도 없고 문제 어렵거나 하고 해가지고 앞에 풀고 뒤에 풀려고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러는 것도 영향이 더 있었을 수 있는데 요걸로 해가지고 용수철 나오는 문제도 거의 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항 중에서 하나다라는 것도 확인하면서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거 문제 푸는 과정에서는 단진동의 주기도 또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용수철 나오고 비스듬하게 걸려있든 뭐 물체가 수직으로 걸려있든 어쨌든 용수철 달려서 움직이면서 마찰 그런 거 특히 생각하지 않을 때는 요게 용수철 원래 길이라 그랬을 때 변형이 된다면 줄어들든 늘어나든 하는 변형을 만들었을 때 지금은 가로로 놨으니까 이게 용수철의 원래 길이이자 물체가 받을 힘 0N의 평형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용수철 끝 지점으로 봐도 좋고 아니면 물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도 좋은데 어쨌든 내가 이만큼을 당겼다, x0m만큼 당긴 상태에서 놓는다라 그러면은 용수철 길이, 용수철 끝 지점 기준으로 물체는 여기 달려있고 용수철이 이런 길이가 됐을 때와 평형점에 대해서 한번 물체가 정지하는 순간이 있었으면 평형점에 대해서 x0를 진폭으로 가지면서 물체는 이제 이렇게 달려있을 거고 용수철 끝이 이렇게 될 때까지 x0를 진폭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된다. 항상 용수철 문제 관련해서 풀 때에는 뭐 탄성계수 확인도 다 해야 되긴 하는데 물체가 이쪽 끝, 저쪽 끝 그러면 우리가 보는 용수철은 항상 가운데가 평형점, 그 평형점부터의 거리가 진폭 A라고 이렇게 해야지 되겠고 이렇게 됐을 때 물체는 평형점에서 좌우, 상하 등등의 운동에 대한 최대 속도를 가지며 V맥시멈을 가지면서 그 값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A 루트 n분의 k m/s다. 운동하는 물체 하나일 때도 마찬가지고 두 개 같이 연결돼서 움직일 때는 두 물체의 질량의 합을 놨을 때 요 A 루트 n분의 k m/s를 최대 속도로 가질 거다라고 하는 거 수능 볼 때 뭐 다 이렇게 풀게 돼 있죠. 맨날 이거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 한 번 왕복에 걸리는 시간, 주기 T라고도 놓고 주기 피리어드라서 P라고 놓기도 합니다. 주기 T 값은 M kg K 뉴턴 퍼 미터 A 미터 등등의 SI 단위계 제대로 사용을 했다면은 초 단위로 나타날 단진동 주기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초단위 나온다라고 하는 거.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제시문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거 이제 설명할 때 이제 각속도라는 게 나와서 그러는데 요거는 원운동과 단진동 관련한 문제에서 요 각속도라는 거를 진동에다가 대입하고 하면서 단진동이라는 현상의 자체적인 그 성질을 얘기할 때 나와서 그러는데요. 각속도는 원래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 도로 잘 안 쓰죠. 라디안으로 잘 쓰는데 라디안 퍼 세크라고 하는 건 어떤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아니면 회전운동 같은 걸 할 때 1초에 몇 도씩 돌아가느냐, 몇 라디안씩 돌아가느냐 하는 게 이제 각속도인데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든 여기서 경사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갑자기 각속도가 나오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이게 뭐 어떤 방향으로든 진동 운동을 하면은 원래 파동에 대해서 진동수와 주기가 역수관계를 가지면서 Fhertz가 T분의 1초다 뭐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있긴 하지만 모든 주기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주기 운동이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를 T초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를 1초에 몇 회 하느냐라는 것이 F헤르츠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주기분의 1 이니까 2파이분의 1 곱하기 루트 n분의 k 이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하면은 헤르츠 단위로 딱 쓸 수가 있겠다. 뭐 RPM 뭐 이런 걸로 쓰면은 단위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진동운동 자체가 또 파동에서도 활용이 오히려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단진동이라는 것들을 아주 자세히 분석하는 거는 공부를 많이 안 해놨으니까 단진동에서 파동에 대해서 쓰이는 F와 T와의 관계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일단 하자. 그런데 요거는 사실 이제 2018학년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요게 실제로 이때는 물리 2 과목의 단진동이 많이 강조돼 있었고 관련된 것들도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는 때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설명이 일단은 다 되기는 합니다. 돼 있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F값 또는 T값 요거를 각속도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요게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서 그래서 요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요거 이제 보면은 T분의 1이라는 거 원운동처럼 생각을 하면은 주기 T 원운동 공부한다 치고 한번 봅시다. 이 진동운동에 대해서는 각속도라는 게 도대체 존재는 하냐? 됐고 주기는 원운동이라고 치면은 오메가분의 2파이죠. 뭐 그래가지고 주기의 역수 하면은 2파이분의 오메가 나오죠. 뭐 이런 거 연상해서 생각해도 되는데 그래서 T분의 1은 2파이분의 오메가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2파이분의 오메가가 요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이게 활용돼야 되는 문제라 그러면은 실제로 문제에서 이런 조건을 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f라고 하는 거를 구하는 게 있긴 있어요.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 해가지고 요런 관계식이 이제 단진동의 정의 때문에 단진동이란 원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수직광선, 옆에서 광선을, 수평광선을 쭉 이렇게 쬐었을 때 나타나는 그림자의 운동에 해당하는 진동 양식, 이거를 이제 단진동이라고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뿐이라서 뭐 오메가 주기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하는 것들 여기서 나온 것들 간단하게 설명만 했습니다. 자, 뭐 그런 거는 있구나 정도 생각한 다음에 문제 바로 봅니다. 자, 문제 1번에서 여기 한쪽 끝이 비탈면 끝 왼쪽 끝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다른 쪽 끝, 다른 쪽 용설의 끝에 질량 m1짜리 물체 달아놓고 가만히 있을 때의 현재 용설 상수폭 K인데 이게 용설 길이 L0에서 L1인 상태로 줄어들었다라고 그러네요. 문제 나오면 무조건 우리 물리 문제 풀 때는 당연히 물체가 받는 힘 분석부터 해야지 된다. 중력 mg 있을 거고 경사면에 항상 맞닿아 있으니까 그의 수직 방향으로 적당한 크기의 n뉴턴의 수직 항력 있을 거고 용수 처리 원래는 경사면 나란한 방향으로 일 건데 지금은 줄어들어 있으니까 뭐 현재로서는 경사면에서 나란하게 올라가는 방향 위쪽을 향하는 방향으로 k 델타 x 뉴턴인데 L0 마이너스 L1 뉴턴의 힘을 이쪽으로 가하고 있겠다. 그런 다음에 요거 힘 당연히 분해해줘야지 되는 건데 힘 분해할 때는
여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분해하는 게 효율적이냐라고 그랬을 때 무조건 어떤 벡터량만 나왔다 그러면은 지면의 나란한 방향, 수직인 방향으로 이거 지면에 수직이네. 요거는 지면에 비스듬하네. 지면에서 비스듬하네. 지면에 대해서 수직도 나란한 것도 아니네라 그래가지고 이거 분해하고 요거 분해하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 방법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복잡해지니까 이런 분해 또는 각 방향별로 별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문제를 풀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힘은 결국 가속도, 물체의 가속도를 결정을 하니까 이 물체의 가속도로 예상되는 방향의 나란한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분해를 해주는 게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겠다. 그래서 물체는 뭐 이렇게 날아가고 뭐 그러는 거 아니고 경사면 따라서 빨라지다가 느려다가 빨라지다가 느려다가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니까 가속도의 방향이라는 것이 경사와 나란한 방향이겠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힘도 분해를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그 방향 기준으로 이거는 오히려 나란한 방향, 수직인 방향 정렬이 잘 돼 있으니까 이것만 고쳐줘도 되겠다.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러면 mg 크기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뭐 해보면 이게 mg 코사인 세타고 저건 mg 사인 세타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고 뭐 요거 나눠주고 이게 상쇄시켜주고 해야지 되는데 이것도 헷갈리는 친구들 있어요. 이게 mg 코사인이냐 사인이냐 요 각도가 세타냐 요 각도가 세타냐 하는 것들 그림상으로 보면서 스스로도 헷갈려가지고 막 이렇게 보조선 긋고 그러다가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요거는 간단하게 뭐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요 각도 둘 중에 뭐가 세타인지 혹시 헷갈린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세타 각도라고 하는 것은 지면에 대해서 경사면 사이의 각도입니다. 그러면은 지면에 대해서 수직인 것이 있고 경사면에 대해서 수직인 게 있으면 니네끼리가 그러니까 니네 면 경사면끼리가 세타다라 그러면은 너의 수직 둘 다 수직인 거라 그러면은 각각의 각도에 수직의 수직끼리의 각도가 또 세타이겠다. 지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 중력 방향이네. 그리고 요 면에 대해서 수직 요거네 이거하고 요거 사이 이게 세타다라고 정확하게 짚고 빗면에 대해서 요만큼 길이 또는 요거 길이 코사인 세타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조금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n값은 현재로서 mg 코사인 세타 나와야 하지만 물체가 올바른 경사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단진동 가능하다 할 거고 그래서 이게 상쇄가 될 거고 이제 나머지로서는 요런 힘과 경우에 따라서 경사 위로 또는 경사 아래로 가야지 K 어쩌고 하는 그런 탄성력이 물체 운동 가속도를 결정적으로 정해주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거니까 뭐 이렇게 되겠다 싶은데 현재 L0 길이었을 때가 평형점이 된다라고 치면은 물체 A가 평형 상태에 있을 경우 용솔의 길이 L1 뭐 그거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은 저 조건에서 여기 같다 어디 갔냐 여기 같다 라고 놓은 다음에 정리만 해주면 되겠고 단진동을 하는 경우에 주기를 구하는 과정 제시문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제시문에 근거해서라 그러면은 마음이 편해지죠. 아 제시문에서 뭐라고 했으므로 지금 여기는 하면서 상세한 물리적 분석할 필요 없이 제시문 그냥 인용하면서 써주기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시문 보면 어떤 거 써야 되느냐 용수철, 탄성력, 탄성계수라는 말들 뭐 그런 거 이미 알아요 하고 한 물체 같은 힘 뭐 두 방향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러저러 할 때 물체가 정지해 있다 R자임은 0이 된다 뭐 그런 얘기 평형점 얘기했고요. 물체 제시문 다 R자 힘이 작용을 하면은 가속을 한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줬네. 변위의 크기에 비례하고 변위의 방향 반대 방향으로 복원력이 작용해서 주기적으로 왕복 운동하는 것을 단진동이라고 하는데
변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며 두두두두 해가지고 주기 피리어드 P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교과 과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단진동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단진동에서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더 올라간 문제라고 치고 주기를 구하는 과정 한번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문제 풀 때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야, 요렇게 되는 거 문제에서는 P라고 썼는데 나는 T라고 쓴 주기 뭐 이런 게 있어 라고 했는데 몰랐다고 치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구하라면은 잘 못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자,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 나오네요. 변의 크기에 비례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 변이 X에 대해서 X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X는 C 사인 오메가 T 라고 쓸 수가 일단 있대요. 그랬을 때 뭔가 여기서 오메가 값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오메가가 P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이제 주기를 이어서 쓸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조건이 제시문이 마냥 힌트가 아니라 나보고 이거 어쩌라고 이거 어떻게 써먹으라는 건가 모를 때에도 요 정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센스는 좀 필요합니다. 그 정도는 필요하겠어요. 자, 이게 설명이 가능하려면은 지금 다시 문제 1번으로 넘어가서 용수철의 원래 길이는 L0이고 뭐 이러이러 있는데 평형 상태에 있을 때를 L1 길이를 가진다라고 그랬는데 단진동 하는 경우 주기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아유 선생님 용수철의 원래 길이 알고 지금 평형점이라서 L1 길이만큼을 지금 써야 된다면 물체 단진동 안 하는데 주기를 어떻게 구해요? 할 수도 있는 건데 요 결론도 기억나나? 주기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면 2파이 루트 K분의 M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진폭에 상관이 없죠. K, 용설상수, M, 달려서 진동하는 물체의 질량 하니까 진폭과 무관하다. 뭐 진폭 X, X0, A 뭐라고 놓든 간에 평형점에서의 최대 속도는 진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여기 들어가긴 하는데 진폭과 주기는 무관하다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까지 알고 있을 때 문제 풀기가 훨씬 수월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평점이긴 한데 진동을 한다 치자. 진동을 한다는 얘기는 몰라. 임의의 진폭 A라고 쓰면 여기 물체 이름이 A니까 좀 그렇고요. 임의의 진폭 이만큼 저만큼 X0에 대해서 뭐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간다 치자. 원래 길이가 어쨌든 간에 진폭을 X0로서 X0로 해서 진동한다고 하자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진폭 X로 얘는 단진동한다고 치자라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진동을 이까지 갔다 오고 저까지 갔다 왔을 때 여기에서 이제 평형점에서 최대 속도도 가질 건데 그 X0 이거 해도 되나? 무관하니까 아무거나 놓자는 얘기입니다. 그거 알아야지 이제 믿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는데 변이 X라는 것에다가 진폭을 대입하면 X0라는 진폭은 적당한 상수 C 값에다가 사인 오메가 T라고 저때까지의 시간은 이렇게 둘 수 있겠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사인도 나오고 C는 뭔가요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C는 뭔가요 싶은데 자, 요거 그냥 진폭이라고 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여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조금 둘로 갈라지는데 지금 교과 과정에서 이게 안 나와가지고 뭐 요거를 잘 못 쓸 텐데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물체에 대해서 가속도를 구하고 가속도 표기하는 거를 변형해가지고 이걸로 넘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 조건을 쓰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에너지 조건을 또 쓸 수도 있긴 하다. 자, 그랬을 때 가속도 조건을 쓴다는 거는 물체의 평형점으로부터의 변위, 최대 변위 x0 뭐 이렇게도 나올 텐데 어쨌든 일반적인 변위, 아직 최대 변위 진폭 쓰지 말고요. 라고 했을 때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의 미분값, 가속도는 시간분의 변위의 미분값인 속도의 다시 미분값이라고 하면은 나타난 x를 두 번 미분한다 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두 번 미분하면 됩니다. 이거 두 번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t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dt분의 dx는 c 상수값이고 오메가 한번 튀어나가면 되는 거고요. 오메가 c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하자면 속도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고 그거 두 번 미분 또는 한 번 더 미분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가속도 나오겠죠. dt분의 d x 두 번 미분하면은 여기서 다시 오메가 튀어나와서 오메가 제곱 c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속도인데 특히 x가 변위, 일반적인 변위일 때도 성립하지만 이게 최대 변위 지점에 있었을 때 x0 진폭이었을 때에 대해서는 그때 그 진폭 지점에서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을 물체의 질량으로 나누면 뭐 그때 순간순간이기도 하지만 요게 또 이렇게 된다 해서 우리는 얼만큼 가 있을 때 뭐 여기 가 있으면은 중력 이 성분 다 상쇄되고 중력의 mg 사인 세타 그리고 이쪽 방향 얼만큼 가 있다 최대 진폭이었을 때 이쪽 방향으로 가야지 또 탄성력 해가지고 질량으로 나눠서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자, 저 사람이 뭐라고는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죠? 그래가지고 이건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에너지로 푸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에너지를 이용해서 푼다라고 하는 거는 평형점에 있을 때 에너지하고 역학적 에너지하고 진폭 최대인 지점에 있을 때 저 끝점에 있을 때 에너지가 이제 같다라고 놓고 풀고 싶은 거예요. 이거 보존된다라는 거 이용해서 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평형점에 있을 때는 운동 에너지, 조금 약식으로 하면 평형점 기준으로 K 용솔상소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평형점에 있을 때는 2분의 1, 뭐 M1 질량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V 제곱이라고 하면서 마치 중력 포텐셜이 좀 무시하는 표현으로는 평형점이니까 포텐셜이 0 한 다음에 끝에 점에 있을 때 N은 운동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제로이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이런 것처럼 진폭 x0에 대해서 써줘도 되겠다라고 뭐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건데요. 그랬을 때 요거 진폭으로 써줬을 때 이렇게 쓴 것이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여기서 x0 나오고 변위에 따라서 x0짜리다가 이거 대입하고 제곱하고 그러면서 전개하고 뭐 그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뭐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로서 이렇게 변위 오메가 값 구하는 거에 대해서 유도해내는 게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보여주기만 한 건데 그래서 단진동은 원운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는데 원운동에 대해서는 주기와 진동수와의 관계, 반복되는 운동, 들 파동처럼 얘기하는 거 놓고 그러면서 원운동 하면은 주기는 어디다 써놨냐? 주기는 각속도분의 2파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 좀 활용해서 대입하고 쭉 가니까 F는 2파이분의 오메가라는 것도 나오니까 오메가는 2파이 F다 라고 쓰거나 아니면 직접 주기는 별도로 구할 수 있는데 그 주기가 오메가분의 2파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 뭐 그 제심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시문에 나온 오메가라는 값이 이런 의미를 대충 가지긴 하는구나 라는 거, 여기 원운동을 좀 깊이 이해하면은 알 수도 있긴 한데 여기까지는 일단 여기 뭐라 그랬냐, 주기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이기도 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원운동 관련해서 요 공식들까지 함께 알아보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 2번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풀 때 상당히 요거 생소하게 느꼈었던 문제이기는 합니다. 자, 뭐 일반적인 풀이는 다들 알고 있어요. 여기 역시 끝에 용수철 달려 있고 물체도 계시고 줄 도르래 줄 물체 해가지고 저쪽에도 물체 하나 더 달려 있는 요거 물체가 B 질량이 M1, M2라고 얘기를 일단 하네요. 자,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내렸네. 자, 이 상황에서 용수철이 지금 현재 원래 길이 상태다라고 그래요. 원래 길이 L인 상태다라고 하자. 평형 상태 지금 일단 나와 있죠. 그랬는데 물체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적당히 잡아당긴 다음에 놓고 어쩌고 해서 진동할 때 이게 함께 진동을 잘 할 요건을 구하여라 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 봤을 때 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런 문제, 뭐 아니면 기타 문제집에서 많이 나오죠. 물체 있고 용수철, 이게 경사까지는 아닌데 이런 데 있으면서 도르래 물체해서 이렇게 있는 상태가 있다. 용수철의 원래 길이일 때 A 물체, B 물체 나는 탁 놓을 거다. 그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최대 속도 얼마 나오니 뭐 그러는 문제 있죠. 용서상수 K에 뭐 요거 M1, M2 질량 있다 그럴 때 요 탁 놓으면은 첫 번째 용수철이 원래 길이였을 때 손 놓으면은 무조건 얘가 적당히 가가지고 평형점 가지긴 할 건데, 그럴 때 진폭, 최대 속도 뭐 이런 것들 구해봐라 하는 문제 있죠. 이런 건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용수철로서 X만큼 늘어난데, 그래서 물체 A도 X만큼, B도 아래로 X만큼 내려간 지점이 평형점이다 라고 그러면은 그때 R자임이 제로란 얘기니까 KX는 M2G다 라는 거 이용해서 X는 K분의 M2G 해서 일종의 여기가 정지 상태, 여기가 평형점, X가 진폭이라고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뭐 진폭 자체를 한번 표시해봐라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문제에서 항상 그 A와 B의 최대 속도 구해라 라고 하죠. A와 B의 최대 속도 어떻게 나와요? A와 B의 최대 속도? 지금 물리 1에서 공부하는 단진동은 공식 몇 가지 하고 끝점 평형점 R자임 제로 조건, 그것만 알면 다 풀 수 있죠. 최대 속도는 무조건 진폭 루트 n분의 k다. 근데 지금은 진폭이 x라고 할 수 있고 용수철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놨다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 데까지 용수철이 지금부터 갈 거리 자체가 진폭이니까 x 해가지고 요거 대입 자체 하면 되겠죠. k분의 M2G고요. 이거 루트 안에다가 뭘 써야 돼? 루트 안에다가 오버 K, 뭐 이건 쓰긴 하는데 뭐 위에다가 K는 쓰는데 M에다가 단진동을 할 물체의 총 질량 써줘가지고 뭐 이게 답이죠. 그래가지고 최대 속도 뭐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경사면이었을 때는 뭐 질량 M2에 대해서 sin mg 값이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거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 그냥 뭐 하려니 할 때 우리가 전제했던 게 뭐예요? 전제하는 게
얘네들은 손 놓으면 쭉 갔다 돌아오고 갔다 돌아오고 갔다 돌아오고 그러다가 요때 빠른 속도, 요때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된다. 그 속도 얼마냐라는 거 구하는 거였죠. 그러면 이것도 조금 응용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용수철이 A에 대해서는 요쪽으로 요 세타 M1 G 사인 세타 가해지고요. B에 대해서는 요쪽으로 M2 G 그대로 가해지죠. 그러는데 A와 B의 질량의 B가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추가로 M1G 사인 세타가 더 큰지 M2G가 더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용수철이 현재 평형점이라 치고 A가 평점에 있다. 용수철의 길이가 그 물체들의 평형 상태일 때의 길이다 라고 쳤을 때 용수철 자체는 늘어나 있는지 줄어들어 있는지 알아요? 모르죠? 이게 더 크면은 용수철이 원래 길이보다 줄어든 상태가 평형점에 있는 상황일 것이고 M2G가 얘보다도 더 크면 이게 늘어나 있는 어떤 상태가 현재 용수철이 평형 상태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해야지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단지동을 시작하면은 용수철이 늘었는지 줄어든 상황은 없고 그냥 평형점 기준으로 지금부터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D만큼 얘를 땡겨 볼 거다. 평형점이라 치고 D만큼 땡기자. 그때도 용수철이 원래 길이보단 늘었는지 줄어들었는지 그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형점에서 벗어난 D, 평형점에서 벗어난 D 진폭이네. 그리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심심하니까 요거 어떤 식으로 진동할지 봅시다. 용수철 원래 길이 잊어버리시고 평형점을 찾고 시작하면은 물체의 높이 변화도 잊어버리시고 마치 보존될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진폭 K 2분의 1 K 진폭이 D라고 볼 수 있는 것일 때는 요게 보존이 되려니 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하는 거고 그럴 때 요만큼 정확하게 평형점에서 더 간 위치까지 평형점에서 더 간 위치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다. 그럴 때 최대 속도는 어떻게 된다? 평형점 지나갈 때 2분의 1 m 최대 속도 제곱 2분의 1 mv 제곱이 보존될 에너지랑 그냥 같을 때처럼 생각을 하면은 이항이 아주 공식으로 외워버리죠. 진폭 d 루트 m분의 k이기는 한데 m1 플러스 m2 써야 된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단진동 합니다. 신나게 해요. 띵띵띵띵 하면서 L 값은 무시되고 평형점 상향이야 라는 것만 하고 D미터만큼 추가로 간 게 진폭으로 작동할 거야 라고 하면서 최대 속도니 뭐 보존되는 것처럼 볼 수 있을 에너지 이런 거 다 구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직 방향, 연직 아랫 방향으로 D만큼 잡아당겼다가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A와 B가 함께 운동하는데 지금 최대 속도 구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물체 B가 단진동하기 위한 D 조건을 한번 써봐라 그랬습니다. A와 B는 운동하는 방향만 상하 방향, 경사면 나란한 방향으로 다를 뿐인 거지 순간 속도, 순간 가속도, 진폭, 주기, 진동수 다 똑같은 단진동을 하는 거 뭐 그냥 한 물체처럼 볼 수 있을 그런 운동을 하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단진동하고 니도 단진동 하겠지 싶은데 B가 단진동을 할 조건이라는 걸 물어보네요. B가 단진동을 할 조건 이게 중앙대 논술 문제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들은 본 적은 없을 겁니다. 나는 이제 학생들 수능 뭐 연습할 때도 야 이거 함정 혹시 모르니까 안 나오겠지.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풀어나보자 하면서 이런 식으로도 되는 것도 한번 종류를 보는데
단진동 할 조건이라는 건 뭐냐? 자, 단진동이라는 거는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이 0인 지점이 있고 평형점이죠. 여기에서는 알짜 힘이 요 영역에서는 위로, 요 영역에서는 아래로 가해지면서 순간순간 가해지는 알짜 힘이 평형점으로부터 변위의 크기에 정비례하는 걸로 나타날 때, 그러니까 어차피 탄성력이 평형점에 대해서 요만큼 오면은 미는 약했다가 더 많이 오면 세게 밀었다가 가면은 약하게 강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평형점으로부터의 변위의 정비례하는 크기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용수철만 달려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단진동 한다 결정 짓고 가도 되는 건데, 자, 이거는 단진동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어떤 조건인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될 때가 있겠죠. 내가 물체를 쭉 당겨서 놨는데 살짝 당겨서 놨더니 이게 띠용 왔다 갔다 해. 뭐 단진동 할 것 같은데 싶은데, 이런 경우 생각을 해보자. 물체를 쫙 당겨서 놨어요. 쫙 당겨서 놓으니까 이게 쭉 가다가 여기 도르래 걸리는 거는 무시하고요. 충분히 길다고 치고 쭉 있다가 얘가 쭉 가는데 얘가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 평형점까지 가면서 B 물체는 점점 빨라져야 되는데, 평형점 가기 직전에 아니면 평형점까지 이미 갔을 때, 어쨌든 평형점까지 갔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런데 평형점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느려져야 돼. 다다다다 빨라지다가 최대 속도. 지금부터 느려져서 저기 가서 멈춰야지. 뭐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얘는 B는 속도가 빨라진 다음에 이걸 느리게 할 수 있을 힘이 중력뿐이죠. 장력이 위로 가해지긴 하지만 중력이 이게 느리게 할 수 있는 힘이지 장력이 물체를 밀 수는 없으니까 장력에 의해서 느려지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도 아니고 뭐라 그러지? 절벽? 위아래로 줄에 걸려서 움직일 수 있는 물체는 위로 이게 정지했다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평점 지난 다음에 느려져야 할 때 그 가속도 값이 g를 넘지 못한다라는 거죠. 물체의 최대 가속도는 g 미만이어야 되겠다. 빨라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확 당겼더니 이게 순간 장력이 강하게 걸리면서 최대 가속도 가질 이 진동 맨 끝 지점에서 빵 빠른 거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느려지게 할 가속도는 아래로 힘 가해지는 것에 T가 또 아래로 가해지는 거, 그래서 합력이 M2G보다 더 강하게 아래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 T가 제로일 때를 한계로 해서 M2G가 M2를 최대 가속도 G로 만드는 게 최선이었다라고 그러면은, 올라갈 때는 별 문제는 없었지만 어쨌든 최대 가속도는 G보다 작아야 되는 조건이 물체한테는 단진동을 계속할 수 있는 조건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평형점에서 당겼어. 쭉 가다가 최대 속도가 된 다음에 이제 뭐 조금 갈 수도 있는데 느려지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용솔 때문에 가속도 쫙쫙쫙쫙쫙쫙 느려져요. 가속도 이쪽으로 충분히 크게 나. 그런데 얘는 가속도가 아래로 뭐 12m/s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얘랑 똑같이 움직이려면 뭐 용솔이 압축돼서 미는 것 때문에 B는 쭉 가다 보니까 나도 12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져야 되는데, 얘랑 동일하게 운동하려면 가속도 값이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12m/s 제곱 돼야 될 때, 나는 중력 받으면서 장력이 밀어줘야지 12m/s 제곱 나오는데 네가 밀지를 못하네 싶으면은 순간적으로 줄이 흐물흐물해지면서 그 순간 물체를 위로 던진 것 같은 운동, 연직투상 운동을 갑자기 시작을 혼자서 한다는 거죠.
예쁜 단진동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부터는 연직 투상 운동, 유사 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라서 단진동에서 벗어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구간이 끼어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려면은 이제 나오는 게 요런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갑니다. 최대 가속도는 언제 나와? 최대 가속도, 물체들의 단진동을 한다면 최대 가속도는 언제 나와요? 진동의 양 끝에서. 진동의 양 끝에서 최대 가속도, 가속도가 최대인 거는 진동의 끝 지점에서 나타나니까 D만큼 평형점에서 벗어났을 때 알짜 힘은 변위가 D였을 때 알짜 힘은 평형점에서 이미 구한 것을 추가로 한다 그러면 알짜 힘은 KD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KD 알짜 힘에 대해서 순간 가속도는 D라는 진폭이자 그 변이어 있을 때 알짜 힘으로 볼 수 있을 힘에 대해서 우리를 함께 아직은 단진동 하고 있을 때 알짜 힘에 대한 질량 해가지고 요게 이제 가속도죠. 가속도가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최대 가속도인데 요 조건입니다. 물체들이 함께 또는 하나라도 단진동을 안 하면 이제 중간에 단진동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물체들이 함께 운동을 하려면 가속도, 아이고 이렇게 덜렁덜렁 달려있는 애는 가속도가 G보다 적어도 아래쪽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G보다 클 수는 없겠네. 위로는 G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의 가속도가 최대일 때 또는 아무튼 가속도가 최대일 때의 그 가속도 진폭 이용해서 구하고 그 값이 전체적으로 함께 아직은 공통으로 가진 가속도가 G 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 요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조건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더 응용되면은 연직 투상 운동을 포함한 B물체의 최대 높이도 구해봐라 이런 문제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 요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요게 쉽지가 않았는데 자, 전반적으로 잘 푼 학생들이 은근히 많아요. 학생들 이거 논술 시간에 풀려고 그러면은 뭐 꽤 어려운 탄성력, 단진동 문제까지도 풀어본 친구들이 이게 굉장히 이거 해본 문제인데 그러면서 잘 풀기도 하고 아예 그냥 답을 외워놓기도 하는데 논술 답안지로 실제로 써라 그러면은 그거는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진동을 얼마나 잘 분석을 하느냐, 단진동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한번 확인을 해봤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워낙에 이게 2018학년도에 중앙대에서 지출문제로 나온 다음에 이게 이슈가 됐어서 그렇지 이렇게 단진동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용수철이 물체들이 계속 단진동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를 어디서도 다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관련해서 좀 단진동 관련한 용수철 단진자, 용솔진자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풀어보는 내용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까지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둔 사실 이제 1번 문제하고 더 유사한 건데 우리 교재에 있는 53쪽 4쪽에 나오는 요 문제 풀어보라고 한 거 뭐 그거 점검이 됐다면은 이제 거기부터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요 내용들 한번 확인해 봤고요. 뭐 뒤에 답 보면은 그런 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최대값 뒤에 맥시멈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라는 얘기. 숫자 대입하면서 쓰는 것만 달라진 거니까 뭐 그대로 쓰면 되겠고 요 풀이는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뭐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수식이 좀 그대로 읽기는 힘든데 뭐 이것도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대에서는 용수철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용수철과 원운동을 엮어서 내는 경우가 있었다. 아주 최근에. 용수철에 의해서 물체가 경사면에서 움직이면서 조금 독특하게 단진동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 같은 것들도 물어보는 거는 꽤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한 뭐 4, 5년 전에 나오긴 했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중앙대에서 물어보는 요구하는 수준이니까 이거 체크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였었고 뭐 역시 중요한 거는 뭐 1, 2, 3세트 있으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포물선하고 원운동
추가로 약간 뭐 역학적 에너지나 탄성력 문제는 뭐 아무리 우리 그 화요일에 봤었나? 아무리 전류의 한자기장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랑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문항, 역학 문항은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그 포물선 원운동 뭐 섞여 있거나 관람차 문제가 그랬죠. 원운동과 포물선 운동 같이 있거나 해서 공간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은 맨날 나오는 거고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연습해 보는 게 다음 시간에 또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포물선 운동 문제 첫 시간부터 뭐 원운동 두 번째 시간 해가지고 연습도 뭐 아주 그냥 객관식 단답식 문제처럼 되는 걸로도 연습을 해봤는데 그걸 그 논술 문제로 쓸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물리 원만 했으면은 많이 어색할 익숙하지 않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 공식, 문제풀이, 뭐 정답까지 그거 우리 또 내일은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기출문제 본다기보다는 그런 거 연습할 거니까 뭐 시험 직전에 가장 중요한 내용, 뭐 당연히 출제될 거로 예상되는 내용 최종적으로 점검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